안녕하세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관계에 관한 주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현희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습니다. 자, 사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은근히 좀 문제가 되죠.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프로그램 초기에는 대부분 우리 자식 그만한 효자, 효녀가 없대요. 그리고 보통 그 프로그램이 말미가 돼갈 때쯤에는 그런 놈들도 없대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서 여쭤볼까요? 제일 흔하게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관계들, 소위 60대 전후해서 50대 혹은 60대에 넘어가시는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보통 어떤 경우가 문제인가요? 요즘에는 굉장히 뭐 친구 같은 아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 지금 그 나이대이신 분들만 해도 약간 아버지는 가장, 보수, 권위, 이런 거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이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있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는 좀 말수가 적고, 그 다음에 좀 아버지로서의 권위, 이런 거를 좀 내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 이렇다 보니까 아마 거리감을 좀 느끼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그 나이대이신 분들이 또 조직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꼰대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약간 세대 갈등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약간 나이 든 사람, 그러한 부분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 이질감, 융화되지 못하는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살아왔고, 이제 뒤를 좀 돌아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제 내가 시간이 좀 나면서 복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를 봐도 저하고 저는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저 동생을 키우실 때는 정말 그냥 그런 권위적인 보수적인 아버지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손주한테는 세상 친절한 할아버지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손주한테는 사랑해. 뽀뽀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네가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서운해. 이런 본인의 감정적인 표현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정말 우리 자녀 세대하고는 그럴 만한 이 어린 시절이나 이러한 시간이나 이러한 거를 공유하거나 추억을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거리감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손주 보면은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낯설어 하는 것만큼, 네. 어색해하는 만큼 부모도 자녀가 그쵸. 똑같이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느 순간 아이가 그냥 쑥 커져버린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오히려 손주는 그냥 애들의 하루하루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런 커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남자분들이 또 나이가 들면서 약간 여성 호르몬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도 그런지 지금보단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요즘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여전히 그 예전에 보수적인 아버지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가 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잘해오시는 분들도 좀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만든 거는 부모가 잘 몰라서 만들었을 수는 있는데 풀어가는 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듭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아버지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정말 딱 자식들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싶다. 네. 그럴 때는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그냥 그들을 믿고 그냥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미 그들이 성장을 한 성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뭔가 보호자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그냥 성인 어른으로서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는 본능처럼 어떤 가르치고 싶은 맞아요. 욕구가 좀 있나 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우리가 인정결핍은 어린 시절이나 성인식이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친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관계가 가까울수록 기대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 뭔가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 표현해지는 것들이 약간 잔소리나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놓으셔야죠. 뭐.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성장해서 살아오고 있는 거는 얘도 얘 나름대로의 그러한 본인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응원해주고 믿고 지지해주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사춘기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성인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예. 우리 그 MZ세대 연PD님, 그 부모가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나 할 것이지. 네. 현타가. 그렇군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죠.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왜 본인도 못한 걸 우리한테 시키려고 하냐고.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현실에서 꽤 많이 보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엄마가 양육을 하는 데에 전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감시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마한테 하루에 문자가 몇 개씩 와. 나는 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해서 보고를 해.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엄마도 역시 일종의 분리불안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거에 이제 예전처럼 호응해주지 않으면 정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면은 약간의 과잉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성인에 대해서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홀라서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기는 해야겠죠. 생각해보면 자녀가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 네. 이미 성인이 돼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캥거루족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부모에게 결국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가 되게 좋은데 이렇게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되게 소외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다 행복하게 지내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그 정서적인 그런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약간 몸은 성인인데 아직도 정신은 아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청년들 중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과잉 간섭을 뭐 그런 의도를 하고 하신 것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이런 엄마 혹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녀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섭하고 관심을 좀 잘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간섭을 하는 그러한 거로 가면은 정서적인 독립을 못하게 되는 거지만 관심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섭과 관심을 잘 구분해서 그거 안 되시던데요. 뭐 하셔야죠. 그렇군요. 네. 자녀가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못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은 나를
굉장히 그 실패한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게 되게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지 않고 네가 어떤 거를 실패를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네가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데에 그 자양분이 되는 거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좀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들도 미래를 모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보지 않았고, 내가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이렇게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굉장히 불안함이 오히려 부모보다 많은 세대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런 것의 이면에도 저는 결국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조차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을 편하게 내놓지 못한다라면 네, 맞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자꾸 쌓여서 결국엔 빵 하고 터져버리면서 관계의 결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도 그렇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표현을 어떻게 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소통의 문제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제일 관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상 사회 이제 진출을 앞둔 자녀들 혹은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에게 좋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위해서 요거 하나만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하나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자녀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되 간섭은 하시지 맙시다. 이 간섭을. 경계가 모호하죠? 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관심을 얘기했을 때 자녀가 부담을 가진다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간섭에 대해서 한번 우려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는 나도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판에 내 자녀는 더더욱 통제가 안 될 것이고 그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수용하는지가 관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가 특히 자녀는 부모보다 어쨌거나 어린 세대고 그다음에 뭔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큰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는 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바뀌어 가기를 바래요. 그런 방법으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죠. 특히 배우자도 그렇고 뭐 자녀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소통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 정도로 하는 그런 수준의 소통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한 그 바람은 이해를 하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과도한 기대인 거죠.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너무 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을 성인으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